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11월 18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를 비교해보면 일요경마 쪽이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판때기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경주도 혼전 경주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일요경마는 좀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승부 막건을 조져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5, 8, 9, 11, 5, 8, 9, 11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가는데 일단 한방 승부를 때립니다. 그리고 폭탄 배당의 가능한 복병마를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 까꾸시가 있는데 현장 변수를 살피면서 받치고 갈지 아니면 버리고 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까지 노림수를 두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위권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안쪽에는 2번마 총알가치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어요.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번 총알가치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1월달 경주, 휴양하기 전에 1월달 경주에서 4.6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끌려는 악백이 정말 좀 심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2월 3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고 출전 공백이 길어졌는데 직전 복귀전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2번마 총알가치 꺾고 갈 수 없는 마필이고요. 또 2번마 총알가치와 같이 떴던 마필 9번마 라운불패가 또 편성을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3번마 빛나는 누비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좀 외곽에서 삽질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면은 또 김옥성 기수 안장이면 3번 빛나는 누비는 봐줘야 됩니다. 10월 7일날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바짝 좀 선두권 뒤까지 붙여가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9번 요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7번 아쿠아스톰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5월 12일 날,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 5월 12일 경주 내용을 보면 그때 1000m에서 마지막에 추입을 날라올 때 그 막강한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GF가 35초 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날카롭게 추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날의 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불량 주로 했는데 추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주로였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을 보였고 6월 10일 경주에서는 그 출발 불량으로 그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후로 공백이 길어졌어요. 휴양 공백이 길어졌는데 10월 19일 날 주행 심사 때도 보니까 스타트는 많이 늦었습니다. 한 3박자 정도 스타트가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7번 아쿠아스톰이 1300 경주 거리에서는 여기서는 무조건 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인기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아쿠아스톰을 요거는 배당마로 주목합니다. 인기마는 2번 총알가치, 3번 빛나는 루비, 6번 나온불패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 배당마로서는 7번마 아쿠아스톰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사마위권 13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작 상금이 3,420만원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안쪽에 1번마 투어보라더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었고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하시로 쭉쭉쭉쭉 밀어서 선행을 나서고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1300 첫거리 도전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투어보라더는 쉽게 꺾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강축으로 놓고 가기도
거리에 대한 검증은 분명 필요한 마필입니다. 5번마 님의 향기가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10월 27일 데뷔전부터 15.6배짜리를 또 중배당을 때려 먹었던 강변의 관리 마필입니다. 모래 적응력도 나쁘진 않았고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보였어요. 그래서 5번마 님의 향기도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마필 외에도, 이런 인기 마필 외에도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한 3마리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웬만하면은 이 복병마를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0번마 데디글로리라는 마필입니다. 8월 25일 경주를 보면 주행 불량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도 끝걸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근데 1300에 대한 거리 조건은 좋았어요. 다만 1번 게이트가 이 마필에겐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쫓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그냥 훅 쳐졌다가 마지막에 사건에서 외곽을 빼니까 그때부터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번마 데디글로리는 오늘은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마라서는 10번마 데디글로리까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또 안쪽에 2번마 달가구름 같은 이런 마필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6월 23일 날 데뷔전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 2세 그 신마들이 뛰는 상금이 많이 걸려있는 그 레이스였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 11월 2일 경주를 보니까 이 휴양 공백 이후에 마필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도 6월 23일 날 데뷔전, 그거는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워낙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2번마 달가구림 같은 마필도 여기서 폭탄 배당이 가능한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이 1번, 5번이 심하게 깜빡이로 갈 상황이지만은 배당마로서는 10번마 데디글로리, 또 안쪽에 2번마 달가구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박차오름이 아닐까 싶어요. 9월 15일 데뷔전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5번마 박차오름이 승근전이라도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다만 좀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보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레이스를 풀어갔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교령 운유가 대가리를 쳤던 레이스였는데, 교령 운유는 지난주에도 또 그 2세 그 루키 스테이스 그 경주에서 인기마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잖아요. 근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습니다. 깜빡이로 팔렸지만 완전히 꺾었던 지난 토요일 날 그 몇 경주입니까? 7경주입니까? 8경주에서 그 신마 경주 있잖아요. 그 원더풀 이브라고 그 창파가 들어왔던 그 경주. 거기서 제가 고령우를 정말 불안한 인기마로 완전히 꺾었어요. 그런데 이 박차오름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는 그 교령 운유와 뛰었던, 한마디로 좀 강하지 않은 상대들 틈에서 뛴 겁니다. 그래서 5번마 박차오름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그거는 조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3번마 에펠이라는 마필이 9월 16일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이걸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다가 정말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이아펀치와 들어오면 배당이 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고배당을 놓쳐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직전 경주는 또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대하시발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널널했는데요.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선행 승부기 때문에 3번마 에펠이 오히려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4번마 베스트메이드는 9월 15일 경기에서 천지보배를 놓고 인기 순위 8위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경기에서 129.6배짜리를 또 화끈한 배당으로 조져 먹었다.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선두권 페이스가 좀 빨랐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마지막 그 2착 싸움에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을 보였어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보고요. 8번마 창성 히어로도 직전에 인기 8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또 되는 말입니다. 8번 창성 히어로 이런 마필까지도 실전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 3번, 5번 이 깜빡이 승군전을 치르는 이 깜빡이 두 마리 중에는 3번마 에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마로서는 8번 창성 히어로라든가 4번마 베스트 메이디까지는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당일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깜빡이로 가죠. 7번마 라피도쿠스와 10번마 롤브레이커 이 두 마리가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5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딱히 쳐다볼 만한 녀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승군전 7번 라피도쿠스와 10번마 롤브레이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갑니다.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7번 라피도코스는 직전 경주 12.4배짜리를 또 압축 막거를 때려 먹었는데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이 충분하고요. 10번마 롤브레이커라는 마필은 9월 16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편성이 너무나 강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요거까지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꺾었던 마필인데 또 직전 경주는 허접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8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승군전이지만 상승세의 7번, 10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도전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1번마 7종 친구면 1번 게이트 일단 잘 뽑았습니다. 이건 모래를 맞지 않으면 더 뛰는 스타일인데 1번 게이트가 좋아요. 올 봄에 3월 달에 또 26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3번마 창성 럭키가 8월 11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9.1배짜리 적중을 했고요. 9월 8일 경주에서도 묻지마 대가리로 노렸는데 직전에는 인기마를 팔렸어도 요거를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별로 좋지가 못했고 또 선행은 가지만은 압박을 받는 구도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했던 경주인데 3번마 창성 럭키도 오늘 이평선에서는 편안하게 앞선을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전에 깨졌다고 해서 덜 팔리면 요거는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9번마 태풍 아이즈라는 마필도 최근에 이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8월 18일 경주에서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고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기 마필은 7번, 10번 이 두 마리가 인기 마필 안쪽에 1번마 측정치금도 좀 빨릴 것 같고 7번, 10번, 1번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7번, 10번, 1번 이런 놈들도 물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배당마로서는 3번마 창성 럭키와 9번마 태풍 아이제까지도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우선 관심마는 9번 태풍 아이즈 또 3번 창성 럭키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레이스 1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좀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 복병마가 드글드글한 경주 편성으로 봅니다. 지금 뭐 뻔히 인기마로 팔릴 녀석이 안쪽에 1번마 브라이언 파커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거는 좀 느린 페이스에서 잘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면 이게 뭐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1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인기바로 팔리는데 강민이 9월 7일 경주에서 이거를 13.6배짜리를 적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페이스가 느렸어요. 느린 페이스에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갔는데 조금만 페이스가 빠르면 이거 인기 1위로 팔려도 좀 믿고 때리기가 조심스러운 인기마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좀 최근에 고배당을 노렸다가 물을 먹기도 했던 관리마가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11번 터프그린이라는 마필이 순군전에서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스타트가 늦었거든요. 스타트가 덜컹하고 늦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그 경주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군전이라도 11번 터프그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쫓아가도 되는 말이고, 오늘은 외곽에서 그냥 밀고 가면 선행이죠, 이게. 그래서 터프그린도 여기서 좀 덜 팔리면 봐줘야 되고요. 5번마 이스트 윈드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해서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데,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9월 28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 마필의 최대 약점은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모래를 맞으면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모래를 맞으면 뒤로 처지고 막 이런 악벽 때문에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11번 터프그린 아니면 5번마 이스트윈드가 여기선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오늘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좀 전개 상황으로, 선두권에서 전개 상황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들입니다. 그 외에도 8번마 블루댄서가 전적만 놓고 보면 사실 못 보죠. 이거 뭐 30번을 뛴 마필이니까. 근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9월 28일 오기영 기수가 탔을 때도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형내를 태워놓고, 이거는 뭐 완전 뻑이죠. 자동 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이거 정말 조심스러워. 이거 조만간에 이거 한번 터트립니다. 이런 마필이 계속 최근에 복귀가 잡혀있는 녀석들이고, 뭐 7번 티프리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번 1경주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관심만은 11번 터프그린, 그리고 5번 위스트인드, 이 두 마리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하는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외곽에 있는 10번마 루카스라는 마필입니다. 8월 18일 경주에서 6.1배 압축 막건,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요. 그 전에 7월 22일 경주에서는 이 모래를 맞으니까 후미권까지 쭉 쳐졌다가 거의 뭐 개바닥을 쓸었어요.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9월 15일 경주도 보면 안쪽에서 취입을 날라왔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고도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부담증이 늘어났는데 10번마 루카스를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은 조건 자체가 좋지가 못해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루카스에게 졌지만은 3번마 빅토리스타가 오히려 조건적으로는 더 좋죠. 부담장은 0.5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이게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이 있어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직전 경주는 강하게 말몰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빅토리스타도 요거 봐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요.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몰고 갈 수가 있고요. 안쪽에 1번은 와니케이 같은 마필도 9월 9일 경주에서 5.9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직전에는 약간 좀 오버페이스로, 승군전에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는데, 오늘 1번 게이트는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놓고 때릴 마필은 승부지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릴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만 루카스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은 중배당은 충분히 놔줄 수 있어요. 근데 10번만 루카스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와니케이나 3번 빅토리스타나 이런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면 배당은 뭐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5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들어갑니다.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순군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에요. 5번마 마이티 파워, 그리고 11번마 장산조이. 순군전 치르는 이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뭐 안쪽에 있는 2번마 기적의 명성이나 또 뭐 스톤골드나 이런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1번마 장산조이는 10월 12일 경주에서 예상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5번마 마이티 파워는 직전 경주 묻지마 대가리 세워놓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한방 맞고 적중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데뷔전에서 8월 17일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도 굉장히 좋았고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두 마리가 모두 승군전이기 때문에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안쪽에 1번마 스톤골드가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이 있어요. 뭐 1번 게이트면 상당히 유리해진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2번마 기적의 명성이라는 마필은 10월 12일 경주에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는데 이게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언제나 승리가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도 보면 게이트 이탈 속도가 정말 빨랐거든요. 근데 외곽이다 보니까 계속 이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그 경주능이 나쁘질 않았어요. 자, 이번 경주 보면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11번 장산조이 정도가, 아니면 뭐 7번 에이스 질주가 예전에는 순발리고 보였던 마필이고요. 뭐 이런 놈들이 앞선을 노려보겠습니다만 12번 언제나 승리가 여기서는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6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직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고배당은 12번만 언제나 승리를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5번, 11번, 뭐 1번, 2번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배당마로서는 12번 언제나 승리까지 실전 막건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 끝에 1번마 대군 일갈이라는 마필은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입니다. 8월 24일 날 주행 심사에서 늪발을 하고 깡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탄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9월 16일 데뷔전에서 이게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대군 일가를 좀 고배당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이게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전개 상황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뭐 차분하게 잡고 타는 건 좋았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던, 좀 앞선이 빨랐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가능했다. 오늘은 다시 적정거리 1300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1번마 대군 일갈은 이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1번 대군 일갈이 아마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 텐데 요거는 뭐 꺾지 않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이 1300m를 노리고 나오는 말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3번 엉크로 같은 마필이 9월 21일 주행 14때 주파 기록은 뭐 크게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불량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경주 내용적으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고, 4번마 동방지존이라는 마필도 8월 10일 주행심사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워낙 앞선이 좀 빨랐어요. 앞선에서 두 마리가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리는, 그냥 세 마리가 앞선에 가던 세 마리가 그냥 앞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뭐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더라. 그래서 4번마 동방지존도 1300에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 폭탄 배당으로서는 10번마 메이플문까지도 좀 관심마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놈들은 이제 현장에서 승부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기본 마커는 1번 대군일가는 뭐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 마라손은 3번마 엉크로, 그리고 4번 동방지존, 그리고 10번 메이플문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사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도 보이고, 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들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경주, 부산 중계 3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도 잠깐 좀 고민을 했던 데 있습니다. 4번마 영광의 시대가 최근에 2연타를 때리면서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9월 14일 날 15.2배짜리 압축막건 때려 먹었고, 직전 순군전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또 된다, 아주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좀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죠. 일단 1600에 대한 첫거리 도전이고, 또 최근 두 번의 경주가요, 주파 기록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불량주로 20%의 불량주로 해서 거품기가 있어요. 주파 기록에 거품기가 있기 때문에 4번마 영광의 시대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5번마 승승장군이라는 마필이 오늘은 적정거리 1600을 나와주고 있죠.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1600에서 대가리 쳤고, 또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연속해서 1600에서 2착 입상을 성공했어요. 그 뒤로 컨디션 난조로 공백이 길어졌지만 직전에 대충 타고도 4착, 오늘은 적정거리 1600. 뭐 승부 타이밍이죠. 여기서 뭐 무조건 승부 타이밍을 봐주셔야 되겠고, 7번마 동방불패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9월 14일 경주에서 15.2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고, 직전 인기 7위였을 때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는데, 이 동방불패라는 마필은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강민 좀 잘 잊혀지지 않는 마필이에요. 이게 올해 초에 언제입니까? 2월 달입니까? 그때 대가리 강축이 서 있을 때 요거를 한 방으로 그냥 단통 막건으로 한번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히든 챔프였죠. 그러니까 2월 9일 경주에서 진겸이가 탔을 때에 그때 요거를 한 방으로 때렸다가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1-3착으로 깨졌던, 너무너무 좀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 있어서 제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또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박태종 기수가 왔다, 이거는 뭐 무조건 승부죠. 이 문제복 조교사와 박태종 기수는 굉장히 친합니다. 예전에 서울 경마장에서 같이 말 탈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교류 경주가 있을 때마다 문제복 조교사가 꼭 박태종 기수를 불러서 이렇게 되는 말 태워가지고 용돈벌이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7번마 동방불패는 이편성에서는 봐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6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해요. 7번 동방불패를 배당마련 주목하시고요. 만족의 1번 파커민스터라든가 뭐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또 있어요. 뭐 8번 화이트 포인트도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이것도 봐야 됩니다. 1600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혼전인데 우선 관심마로서는 7번마 동방불패, 7번 동방불패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10번마 솔파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휘양 공백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연투하는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10월 7일 경주는 외곽을 넘어가면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11마신의 압승을 거두었고, 직전 경주는 순군전이었는데 역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선행을 뽑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결승선에서 거리를 많이 벌렸다가 마지막에 2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10번마 솔파랑이 배당팔의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만 최근 두 번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혼합 경주 나오면서 상대들이 좀 강해졌고요. 또 이 마필이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이게 데뷔전하고요, 또 데뷔 이전째에 이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4월 7일 날 외곽으로 삐지면서 재검을 지정받고 7월 28일 경주에서도 외곽으로 심하게 삐지면서 재검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주행 불량기가 호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린다,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8번마 탑매직 마스터가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쫓아가도 되는 마필. 8번 탑매직 마스터는 실전만큼 주목하시고, 안정적인 전력은 6번마 올드 체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주 대시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이 좋아요.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6번마 올드 체이스가 선의권 바짝 붙여가면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 8월 19일 경주 널널하게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9월 16일 경주도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걸음이 좋았어요. 직전 경주는 뭐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앞선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3착 싸움에서는 거의 뭐 착차 없이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6번 올드 체이스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7번 프리토드 보이라는 마필도 이 외곽으로 삐지는 맛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은 전개가 선두권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복병마가 의외로 많아요. 우선 관심마는 6번마 올드 체이스, 6번 올드 체이스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를 고배당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잠깐 좀 했어요. 당일 배당판에 6번마 어표근맨이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거든요.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부담량이 4.5kg가 늘어났고 또 직전 경주는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게 앞선에 붙여서 갈 수 있는 페이스였는데 오늘은 지금 선두까지 팍팍합니다. 여왕의 탄생도 빠르고 뭐 모스트 파플러라든가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 보이죠. 뭐 미스터 코리아든가 또 스위비닝 이런 마필들도 선두권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어표군맨이 과연 57kg 늘어난 부담 등량으로도 여기서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지금 여러 마리 보여요. 1번만 명심파워 같은 마필도 9월 14일 날 이게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전에 이게 한 1년 동안 출전 공백이 길었단 말이잖아요. 이제 출전 주기가 정성으로 왔고 1번 게이트를 꿰차고 들어왔고 요거 무시할 수 없죠. 외곽에 11번만 스위이닝이라는 마필도 3착으로 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주거리 줄었고요. 감량 조건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도 되든 안 되든 외선에서 붙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8번마 치프타임은 강민이 여러 번 좀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7위였는데 인기 7위였던 마필을 고배당 충마로 놓고 위대한 비상 위닝 어게인 그렇게 승부를 때렸죠. 야, 근데 이게 또 반마시자 3착을 들어가면서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나 이 8번 치프타임은 강민이 계속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어요. 승부 타이밍을. 오늘은 이 1300이라도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충분히 막판에 한 칼을 칠 수가 있어요. 9월 14일 경주 김태균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사실 승부지 없이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 치프타임 같은 마필은 요건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8번 치프타임은 고배당 관심마로 주목을 하시고요. 3번마 가문의 영광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그냥 뭐 외곽을 두면서 뻑을 때려놨죠. 원래는 전진구가 타려다가 현장에서 김혜성 기술 안치 교체가 되면서 뭐 철저하게 안 간 말입니다. 4번마 미스터 코리아라는 마필도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고요. 승군전에서 덜 팔린다면은 요것도 뭐 배팅권에 1300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래저래 지금 혼전이에요. 혼전이기 때문에 6번마 어표건맨이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4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고배당을 노리고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만은 8번마 치프타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가만 보면 좀 어설프게 팔리는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뭐 대끼리로 팔릴 만한 마필 인기마 2마리 완전히 잘라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주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주셔야 돼요. 강민이 최근에 계속 고배당을 노려보고 있는 마필 지금 몇 마리 있죠. 뭐 이를테면 일본마 해피투데이 같은 마필도 9월 16일 경주에서 인기 9위였죠. 인기 9위였던 마필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다가 아쉽게 3착에 머물렀고, 8월 19일 경주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그때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재수없이 또 깨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직전 경주도 실전 마건으로 노렸는데 뒤늦게 끝걸음만 보였습니다. 1번 해피투데이는요, 원래 이게 그 3군에 있다가 강등이 된 마필이죠. 원래 이게 35조에 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1번 해피투데이 같은 마필은 뭐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이미 뭐 48조를 떴는데 여기서 뭐 아끼고 자시고 있습니까? 오늘은 감량기수까지 안장을 교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1번 해피투데이는 되든 안 되든 조지는데 안 팔리죠.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까지도 강민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고요. 후차권에서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2마리, 깜빡이 뭐 대끼를 팔릴 수 있는 인기마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두둑한 배당으로 압축 승부만큼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400m 마른 경주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배팅 포인트는 1400m라는 겁니다.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것이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1200 정도가 됐다면 좀 이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또 몇 마리가 있고, 오히려 또 장거리였다면 구바마 실버울프 같은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1400에 강점이 있는 마필들 위주로 막건을 조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마 돌아온 포경선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건 뭐 데뷔 초부터 이거는 뭐 1군 최정상의 능력마로 성장할 것이다. 강민이 호언 장담을 했죠. 그리고 6월 3일 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이걸 묻지마 강축으로 놓고 최강실러의 63.6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아주 강하게 조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K러커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어요. 책임지고 이건 뭐 인기마로 팔리든 말든 무조건 꺾었는데 2000m짜리는 아닙니다. 14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겐 분명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6번 도란 포경선이 인기마로 팔리고, 7번마 에이스 코리아라는 마필도 이것도 뭐 기본 사이즈는 절대로 밀리는 마필이 아니죠. 이 에이스 코리아가 9월 9일날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그 막강한 편성에서도 큰 착처 없이 착승까지 왔고요. 직전에도 뭐 강축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직전 경기는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어요. 뭐 주춤주춤하면서 막 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속을 쭉 끌어올리면서 바로 2반매까지 전기를 딱 끌어올리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직전 이거 뛰는 거 보면서 딱 뻑하고 눕발을 해버리니까 이크했거든요. 야, 그런데도 능력이 세니까 그냥 대가리 오더라고요. 어쨌거나 7번마 에이스 코리아도 여기선 봐줘야 되고, 11번마 킹 오브 에이스가 지금 동일 마주가 2마리를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킹 오브 에이스는 6월달 경주에서 그 아인여 파더와 동반 입상했을 때에 그때도 61.9배죠. 아주 강배팅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1400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인기마는 6번, 7번, 11번 이런 놈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필 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안쪽에 2번마 드로트 비트가 오늘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1400이 강합니다. 3월 4일날 그때 해아를 이길 때의 그 경주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런 마필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야 돼요.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마 투데이가요.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는 뭐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그 싱가폴 원정을 갔잖아요. 그 원정을 다녀온 이후로 9월 9일 경주에서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기에서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11월 10일 재검 때는 뭐 널널했고요. 연습 중인 때는 널널했고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죠. 6월 3일날 그 돌아온 포경선 그 최강실러 그때 같이 뛰었을 때 6월 3일 그 SBS 스포츠 그 스프린트에서 이게 3착이 왔을 때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못 풀렸거든요. 조금만 전개가 잘 풀렸으면 충분히 2차까지는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번마 투데이는 여기서 지금 의외로 이게 좀 덜 팔릴 상황이에요. 6월 3일날 깨졌고 9월 9일날 깨졌고 또 공백도 길어졌고 그래서 이게 덜 팔리기 때문에 4번마 투데이 같은 마필은 배당 가치가 오늘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마 투데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고배당 마필로서는 2번마 드로트 비트까지. 그래서 관심마는 4번 투데이와 2번마 드로트 비트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2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정도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면서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배당마를 한 3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8번마 컨저버티브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그 발주고착 올해 초에 1월 달에 발주고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러 번 주행 심사를 치르면서 스타트도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직전 복귀전에서도 끝걸음을 남겼어요. 특히 이 컨저버티브는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그 꼬맹이 기수 김덕현이가 기승했을 때에 강민이 또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1700에서 시종 매각을 두면서 혼자 아주 그냥 개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이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8번마 컨저버티브는 1700이 적정거리고요. 이제 출전되기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8번마 컨저버티브까지도 강민은 주력 막건으로 노리고 합니다. 하지만 놓고 때릴 대가리는 따로 있어요. 확실하게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이번 구경주는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정말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낭발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쪽 게이트 이유식의 1번마 썬데이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무기력하게 깨졌습니다만 오늘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노려볼 찬스잖아요. 그래서 1번마 썬데이가 배낭팔의 머리로 팔 텐데 다만 이 마필은 1800m 첫거리 도전입니다. 거리에 대한 검증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대상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앞말들만 뛰는 경주였고요. 또 의외로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빡빡하게 갈 수가 있어요. 5번마 위니윙이라든가 또 7번마 자이언트 골드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중속이 좋은 마필들이죠. 그 외에도 또 기습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도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마 썬데이를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찜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증은 좀 더 필요한 마필입니다. 오히려 3번마 모닝코리아라는 마필이 적정거리가 1800입니다. 특히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은 정말 강한 편성 아닙니까? 너무너무 강한 상대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최후미 최외곽에서 혼자 누축을 했는데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어요. 이 마필은 예전에 그 더비에이스라는 마필과 동반이 입상했을 때에 89배를 또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추임력이 막강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800m는 3번마 모닝코리아가 요거는 쌈박하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8월 5일 경주에서도 골드문과 동반 입상했을 때도 강민이 14.5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마 모닝코리아를 추위권에서는 이게 가장 뚝심이 좋죠. 3번을 노리시고, 9번마 중앙신화 같은 마필도 이게 선두권이 뭉개지는 상황에서는 이거 폭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번, 9번이 들어오면 이건 폭탄인데, 이런 막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0번 대호명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당연히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 우선 관심마는 3번마 모닝코리아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식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무조건 승부로 때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경주예요. 그리고 지금 뭐 게이트 조건이나 또 상대 마필들을 좀 봤을 때도 이거는 뭐 한 방으로 때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고배당 폭탄이 있어요. 까꾸시, 최근 경주 복귀가 꽉 잡혀있는 까꾸시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일단은 단통 막권에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립니다. 인기마,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단통 막권에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릴 거예요. 그리고 고배당 복병 2마리 정도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 바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5번마 빙고스타예요. 5번마 빙고스타. 이 마필은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죠. 이게 원래 그 부산에서 뛰다가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옮겨오면서 윤영민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7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웬만한 편성에서는 쭉쭉쭉쭉 앞선에 가는, 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더니만은 선행도 나서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전개로 그렇게 계속 바닥을 쓸고만 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 8월 18일 날 복귀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문성혁 기수가, 기승술 부정한 문성혁 기수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냥 스타트 나오면서부터 뭐 땡기고 그렇게 좀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끝걸음이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맘만 먹으면 여기서 앞선에 가거든요. 뭐 2번만 해우 같은 마필이 있습니다만 보내주고 바로 외선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완전 999죠. 이거 들어오면. 이런 것까지도 제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병마 한 마리는 예전에 또 강민이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노려될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필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는 일단은 한 방이에요. 일단은 한 방. 뭐 어설프게 팔리는 뭐 이런 좀 지저분한 인기만은 다 정리하고 그냥 한 방, 중배당 한 방의 승부를 때리고 고배당 마필 한 2마리 정도만 현장까지 고민해서 바치면서 가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1회 경마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배낭발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고, 또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들이 드글드글해요. 결코 쉽게 저 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11번마 천지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 5월 6일 경주에서도 쌈박하게 자력 투입을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 11번 천지가는요, 거리 적성이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1200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뭐 선행을 나서기도 했던 마필이지만은 최근에는 참고 한 발을 딱 쓰는데 1200에서는 기가 막히게 투입 타이밍을 날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뛰는 경주 등을 봤을 때, 특히 뭐 직전 경주도 그랬습니다만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어요. 계속 앞선이 좀 뭉개지는 그런 편성에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4.5kg 늘어난 부담 중량입니다. 게이트 외곽이고요.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천지가가 자력 투입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11번 천지가는 뭐 인기마 배낭팔에 올머리를 팔리는데, 요거는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가면서 제대로 승부가 안 되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고배당 관리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승부 막건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서 좀 폭탄 배당도 엮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4번마 넌 감동이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입니다. 8월 18일 경주에서 56.6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도 111배의 고배당을, 그 미스터 챔피언과 동반 입상했을 때에 111배의 고배당을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1200이 적정거리인데요. 직전에는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덜 팔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뭐 거의 안 팔릴 분위기죠. 4번 넌감동이야는 여기서 폭탄 배당이 가능한 복병입니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4번만 넌감동이야 동반 입상하면은 이거는 뭐 초대박 막건이 마지막 경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얼핏 보면은 인기마 같지만 결코 인기마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8일 일요일 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